그럼 또 이 하나의 스토리로 거주지랑 파티 기념일, 패션, 그리고 가족 친구 이렇게 4가지 주제를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주제가 되었든 과거 경험 스토리를 만들 때 그 질문에만 국한되게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공부법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최소한의 스크립트로 최대한의 주제를 커버칠 수 있게 답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공부량을 확 줄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픽 시험 중인 25일마다 시험 보러 가는 강사 그림 오픽입니다. 역시나 이번 4월에도 19일 일요일에 시험을 보고 왔고요. 그럼 이번 4월에서는 어떤 주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난이도는 4를 했고 난이도 3 혹은 4를 선택했을 경우에 아래 표처럼 문제가 순서대로 출제됩니다. 오픽은 다음 문제를 예측하고 미리 답변 구상을 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선 지금 이 문제 순서표를 완벽히 숙지해야 하는 게 정말 농담 아니라 진짜 완전히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썸네일 영상에서 인기 선택형 주제들과 약 30개의 공통형 주제들을 난이도 3, 4와 난이도 5, 6 기준으로 표를 만들어서 PDF 파일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아직도 이 영상을 안 보셨다면 꼭 시청해주세요. 지금 이 영상 후반부에 최종 화면으로 삽입해 놓을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어찌됐건 4월 기출 공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는 국내 여행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번에서는 자주 가는 국내 여행지 몇 군데 얘기해보고 왜 거기 가는 걸 좋아하는지 얘기해보라는 질문, 3번에서는 여행 가기 전 준비 과정을 얘기해보라는 질문, 그리고 4번에서는 어렸을 때 다녀온 여행 경험 얘기해보라는 질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인 5번, 6번, 7번에서는 설문지 인기 항목 중 하나인 공원이 출제되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좋아하는 공원 하나를 묘사해보라는 장소 묘사 질문,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인 6번에서는 공원에서의 활동 묘사, 즉 공원에서의 일상적인 하루를 묘사해보라는 질문, 그리고 세 번째 문제인 7번에서는 최근에 공원 갔을 때를 얘기해봐라. 어디 공원에 갔고 누구랑 갔고 그날 공원에서 뭐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질문이 출제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8번, 9번, 10번에서는 거주지가 출제되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인 8번에서는 너네 집에 대해서 말해달라. 방은 몇 개가 있고 너가 제일 좋아하는 방은 뭐니?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9번에서는 과거와 현재 너네 집을 비교해달라. 어렸을 때 살았던 집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비교하며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나왔고, 10번에서는 집에서 발생한 기억에 남는 경험 있으면 얘기해보라는 질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롤플레이입니다. 11번에서는 혼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을 자주 다녀서 여행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친구에게 친구가 좋아하는 유용한 여행 웹사이트 관련해서 질문 3-4가지를 해보라고 질문이 나왔고, 12번에서는 여행 가기로 한 국가에서 심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됐대요. 그래서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친구에게 이 상황 관련해서 얘기하고 너가 생각하는 대처 방안을 몇 가지 얘기해봐라. 이렇게 질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13번에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너의 여행 계획이나 다른 계획을 변경하게 만들었던 그런 정보를 찾은 게 있니? 이렇게 질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주제인 14번, 15번에서는 공통형 주제인 휴일, 명절이 출제되었는데요. 14번에서는 우리나라에 어떤 휴일들이 있는지 말해보라는 질문이 나왔고, 15번에서는 미국에 있는 휴일에 대해서 3-4가지 질문을 해보라는 질문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4월 기출문제를 모두 공개를 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전략을 알려드릴까 하다가 이번 시험 10번에서 출제된 집에서 발생한 가족과 함께한 인상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하는 그 질문보다 더 전략적으로 답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이 질문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금처럼 문제가 출제됩니다. 질문 딱 보자마자 바로 떠오른 여러분들만의 실제 추억거리가 있나요? 그럼 실제 나의 그 이야기로 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질문 관련 딱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없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지어내야 하겠죠. 근데 답변을 지어낼 때도 다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왕 지어낼 거면 현재 이 질문에만 사용 가능하게끔 지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주제의 질문들에도 답변이 먹히게끔 지어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이 예전에 다 같이 요리를 한 적이 있다고 해볼까요? 그게 맛이 있었든 없었든 부모님 혹은 형제 자매와 함께 요리를 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다. 이렇게 해볼게요. 즉 이 답변을 가족과 함께 요리해서 맛있게 먹은 경험으로 가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답변을 어디에도 사용할 수가 있냐면 바로 공통형 주제 음식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식이라는 주제에서 기억에 남는 음식에 대한 추억을 하나 얘기해보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아까 그 가족과 함께 요리해서 맛있게 먹은 경험을 이 질문에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팁을 드리자면 가족끼리 다 같이 요리를 했는데 그게 언제였다고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인 설날 혹은 추석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홀리데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최근에 휴일에도 뭐 했니? 라는 질문 여기에도 쓸 수가 있겠죠. 휴일 질문은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는 가족과 함께 휴일을 기념하기 위해 맛있는 요리를 했다 이렇게 가주시는 겁니다. 그럼 가족끼리 집에서 요리했다라는 이 내용 하나로 거주지와 휴일 그리고 음식 3가지 주제 뿐만 아니라 공통형 주제인 가족 친구라는 주제가 나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한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얘기해보라는 질문이 나오니 여기에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럼 총 4가지 주제를 커버하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엄마랑 언니랑 같이 우리 아빠의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준비했었다, 이런 얘기로 가볼까요? 그러면 파티 기념일이 주제로 나왔을 때 과거 경험인 이 질문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 파티 기념일이라는 공통형 주제의 과거 경험은 지금처럼 이렇게 질문이 나오거든요. 너가 파티나 어떤 행사, 이벤트 같은 걸 도와준 적 있으면 얘기해봐라. 엄마의 생일 파티나 아빠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다른 가족 멤버가 나에게 같이 파티를 준비하자,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도와준 경험이 있다, 이렇게 가주시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이 질문에도 너무 알맞은 답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빠 생일 파티를 위해 우리 다 같이 옷을 맞춰 입기 위해서 며칠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쇼핑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패션이 공통형 주제로 나왔을 때의 과거 경험인 이 질문에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최근에 쇼핑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쇼핑을 할 때 나는 다른 가족들에게 흰 티로 하자고 했다. 근데 언니랑 엄마는 검정 티로 하자고 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견을 짬뽕해서 회색 티로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죠. 왜? 여기 마지막 질문에서 쇼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냐, 이런 식으로도 질문이 나왔으니까요. 그럼 또 아빠든 엄마든 이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가족들 다 같이 옷을 맞춰 입고 어쩌고저쩌고 한 이 스토리로 거주지와 파티 기념일, 패션, 그리고 또 가족 친구, 또 이렇게 4가지 주제를 커버하는 겁니다. 그 어떤 주제가 되었든 과거 경험 스토리를 만드실 때 현재 이 질문에만 답변 가능하게끔 만들게 되면은 오픽 공부는 끝도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스크립트로 최대한의 주제를 커버칠 수 있게끔 답변을 만들어야 공부량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럼 오픽 시험에서 실제로 기출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아야 그에 맞게 대비를 하겠죠. 실제 기출문제 100% 그대로 삽입한 제 교재를 비수강생 분들에게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 보다 더 확실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카카오톡 채널 그린 오픽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26년 4월 기출문제를 모두 공개했고요. 과거 경험 답변을 전략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